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남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30페이지. 오늘 주제는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 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느 때보다 방송국에 일찍 도착했다. 매일 밤 철야로 11시 가깝게 출근했지만 어제 집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을까? 오늘은 왠지 회사에 일찍 가고 싶었다. 방송국 안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조간신문을 펼쳤다. 2년 전인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을 거듭하다 보니 신문엔 실업과 파산, 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등의 기사가 줄을 이뤘다. 오늘 신문에는 화이트 칼라 출신의 노숙자가 삶을 마감하며 친구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 실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니 그냥 지나쳤을 기사인데 오늘은 유달리 내 눈길을 끌었다. 차근차근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한창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으로 늘 주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 30대 초반에 결혼한 아내와 나는 월급만 믿고서 서비스사회의 일원이 되어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 그러는 사이 두 아이가 생겼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네. 아이가 커가며 좀 더 큰 집이 필요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약간의 돈에 대출 상환액을 꽉 채워 집을 구입했지.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네. 새 집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사들인 뒤 친지들과 친구들을 불러 집 자랑하느라 한동안 바빴지. 그 다음엔 좀 더 큰 차로 바꾸었지. 물론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와 대출 계약서로 해결했다네. 오늘의 문제 해결을 내일로 미룬 셈이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더군. 40대 중반에 일이 터지고 만 거야. 원금을 갚지 못해 갚아야 할 대출금은 점점 불어났고 올라야 할 집값은 반대로 떨어지더군. 언젠가 터질 것 같았던 거품이 붕괴된 것이지.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득달같이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 담보 비율이 떨어졌으니 얼른 원금을 갚으라고. 게다가 고수익을 노려 투자해 놓았던 주식값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바닥으로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네.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네. 결국 나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말았지. 이후 1년간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땅히 취직할 데도 없더군. 하는 수 없이 퇴직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경험 부족으로 얼마 가지 못해 부도가 났다네. 함께 모여 살 집도 구하지 못해 결국 가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나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만 걸세. 현실을 도피한 무책임한 노숙자 신세가 됐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걱정에 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네. 염치 없지만 자네에게 부탁하네. 자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부디 내 가족들을 찾아서 나처럼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차근차근 잘 실천하라고 전해주게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네. 젊은 시절 과소비와 고수익을 쫓아가며 산 나처럼 살지 말고 빚도 절대로 지지 말라고. 내 자녀는 물론이고 그 또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게나. 흥청망청 과소비를 조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길 바라네.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을 하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무슨 기사를 그렇게 열심히 읽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고. 나하나 PD였다. 그 옆에는 오준 PD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었다. 깜짝이야. 놀랬잖아. 나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얼른 신문을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다. 놀라기는? 혹시 우리 몰래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도 건진 거야? 나와 오준 PD, 나하나 PD는 입사 동기이다. 2개월 전 인사이동해서 오준 PD는 경제부에서 사입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임으로 내가 지금의 경제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이다. 올드미스인 나하나 PD는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부 토박이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야. 이 기사 읽어봤어? 대기업에 다니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이 친구에게 남긴 뉴스 편지. 아, 그 기사 어제 내가 담당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그 내용을 내보냈지. 참 안타까운 사연이더군.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
오준 PD는 이미 그 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요즘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망이 흔들리니까 그런 기사가 줄을 이루는 것 같아. 경기 불황의 문제가 개인의 재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불안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진 셈이지. 지난달에 경제부 국장님이 김 PD에게 내린 숙제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 김 PD,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어? 나나 PD 말대로 경제부로 옮겨온 이후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소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집 재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고령화 사회 연금 준비나 노인 의료비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틀 전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남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방금 전 기사에 등장한 노숙자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지 엄두가 잘 나지 않아. 나는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젯밤 꿈속에서 독거노인이 되었던 내 모습과 방금 전 기사에서 읽은 노숙자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 PD, 그동안 경제는 도통 관심을 안 보이더니 경제부로 온 이후 확실히 달라졌어? 10년 전 기억나? 입사 연수 마지막 날 권혁세 국장님이 김 PD를 경제부로 데려가라고 했던 거. 그런데 자기는 돈맹이라며 경제부 발령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지. 난 그걸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PD국 대선배의 제의를 이른 지하에 거절하다니. 오준 PD는 당시에 내 선택을 겪어왔지만 나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쑥스러운 지난 일들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건 지금의 내 상황에선 오히려 나를 더욱 난처하게 할 뿐이었다. 나는 지금 이야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이제 현실을 서서히 자각하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소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싶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실 이런 기사 많이 봤죠? 노숙자, 사실 우리나라만 노숙자 있는 거 아니죠? 뉴욕 가도, 미국 가도 노숙자 많잖아요. 사실 노숙자, 그분들이 처음부터 노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그죠? 참, 한순간에,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또 엄마, 아빠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행하면은, 요즘 보니까 그 나팔은 아니고 뭐라 하죠? 주름 바지인데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좀 더 그거 다 걸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별로 뭐 유행을 그렇게 민감하게 따르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거 보니까, 그니까 이제, 물론, 소비를 또 조정하기 위해서 또 기업체에서는 또 계속 같은, 그죠? 트렌드로만 가면은 안 사입잖아요. 똑같은 거 사입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바꿔줘야 우리가 또 사입을 거 아니에요. 왜냐 유행이 지금 이제 주름이 다 된 거, 긴 바지, 나팔, 펑덩한 그 바지면은 이제 뭐 내년에는 뭐 또 타이트한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타이트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들 개의치 않고 그냥 타이트하게 입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주위에 전부 그런 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메이크 있잖아요. 메이크 너무 따지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또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은 못해요. 저 사실 옷 중에 좀 비시비지 옷이 아주 고상한 것 같고 좀 얌전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는 안 입어요. 근데 그 자체에서 뭐 어떤 풍기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비싸니까 뭐 카드로 할부해가 많이 사입고 그랬어요. 응. 물론 뭐 좋은 옷 하나 사놓고 그죠? 옷 입으면 좋죠. 근데 여자분들 알 거예요. 좋은 옷 사놓고 옷 입어지든가요. 안 그렇거든요. 왠지 알아요? 자꾸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그걸 이제 못 견뎌하거든요. 옷 잘 입는 거 내가 내 자신에게 잘 보이려 입는 사람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화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뭐 화장품, 액세서리, 옷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남자분들은 뭐 있어요? 친구 만난다고 술, 담배, 뭐 또 뭐 오락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당장 다음 달에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봉급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 견딜 수 있나요? 근데 재테크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비상금이죠. 비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봉급이 300이라면은 900만 원이죠. 석 달치를 통장에 비상금으로 넣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당장 뺏을 수 있는 비상금에 입출금 통장, 비상금 통장에 900만 원, 1000만 원씩 넣는 사람 있나? 잘 없거든 사실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저도 물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늘 직장 생활 하니까 뭐 다음 달 되면 어련히 이제 봉급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회사가 뭐 망했다. 뭐 극단적인 이야기죠. 뭐 내가 잘렸다. 이것도 극단적인 이야기. 구조조정 당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봉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 이렇게 사실 준비 안 해놓은 사람 어떻게 돼요? 노출 되는 거죠, 사실. 파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이제 내가 뭐 최악의 상황이 가도 개인회생이나 또 파산 신고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나라에서 또 최저생활은 보장해 주니까. 근데 그 최저생활 보장해 주지만 사람들이 워낙 자기들 평상시에 살던 그 이제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뭐 쉽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삶을 좀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허세, 거품, 그죠? 그런 걸 좀 걷어내야 되겠다. 그 요즘 우리 왜 밥 먹고 나면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차도 또 그냥 산 거 마시나요? 뭐 본법 인데 가서 산 거 안 먹잖아요. 스타벅스, 별, 그죠? 엔젤리너스 한 잔 얼마에 바깥보다 비싼 거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들이 저렇게 먹으면 나도 그렇게 그 정도는 먹어줘야 세련됐다, 고상하다, 엘레강스하다, 우아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뒤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뭐 4,000원, 5,000원짜리 그거를 뭐 적금을 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일을 5,000원짜리 먹는다. 그럼 5, 20,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20만 원이고. 사실 이제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 진짜 쪼잔하게 밥 먹고 입가심 말라 커피 마시는데 커피도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먹냐 하면서 스타벅스 먹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하고 일반 커피하고 맛이 틀린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SNS를 좋아해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제가 또 업무적으로도 또 SNS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보면은 진짜 나날이 있잖아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좋은 곳에 이제 여행 가고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부자다. 안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서 날까 이 생각할 때도 있더라고요. 뭐 노세 젊어서 노세인가요? 어, 물론 또 이제 규모 있게 자기 여행 계획 세우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저도 물론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애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좀 있으면 또 큰 둘째도 또 대학 가고 사실 뭐 돈이 뭐 최절정에 이제 이를 때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사실 애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학자금이나 그죠? 뭐 유학 비용 이런 좀 모아놓은 돈 사실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닥치면 되는 대로 되겠지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애들 교육비에도 사실 남편이 반대했는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그랬거든요. 돈 없으면 뭐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갖고 뭐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내 욕심이죠. 욕심이고 제가 못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보상 심리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진짜 저도 이제 내년에 50이거든요. 방송 들으신 분들도 뭐 20대에 들으면 더 좋죠. 사실 준비해야 되거든요. 노후 준비. 뭐 20대에 무슨 벌써 노후 준비하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대는 우리 지금 50대보다 더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때는 직장이라도 뭐 어디라도 취직을 하지만 지금 직장부터 못 구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바로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인생이잖아요. 학자금 대출해. 맞죠? 아르바이트 아무리 해봐도 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결혼 엄두도 못 내죠. 직장 취직 안 하면 연애도 사실 사치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그때는
물론 힘든 경험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뭐 못 잡는다는 이런 사실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청년들이 원하는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감사하고 준비했는데 생각해. 그리고 제가 그 짠돌이 그거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뭐 꼭 좋은 직장,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 꼭 좋은 직장을 구하려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직장 없습니다. 어디든 가서 일하다 보면 연결되고 캐리어가 쌓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이런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결코 큰 것에 충성될 수 없다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노숙자 이야기 하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갔네요. 하여튼 우리 모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짠돌이 짠순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